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커스 중국어 이유리입니다. 포켓 여행 중국어 14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바로 공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중국어 표현들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탑승 수속 시에, 그리고 환승할 때, 또는 짐을 찾을 때 여러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공항 표현들로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공항에서 자주 사용할 수 있는 표현, 단어 먼저 짚고 갈게요. 자, 공항은 중국어로 지창이라고 합니다. 자, 비행기는 중국어로 페이지라고 하거든요. 자, 그리고 공항에서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여권인데요. 자, 여권은 중국어로 후자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후자오라는 단어는 공항 내에서도 밖에서도 중요한 표현이니까 꼭 기억하실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탑승권은 중국어로 덩지표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공항에서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표현이 있다면 아마 좌석 선택일 것 같아요. 기내 좌석을 선택할 때 어떤 분은 창가 쪽 자리를 원하시고 어떤 분들은 복도 쪽 자리를 원하시기도 하죠. 자, 그래서 준비한 첫 번째 표현입니다. 저 창가 쪽 자리로 주세요. 我要靠窗的座位. 네, 여기서 我要는 저 원해요, 저 필요해요 라는 뜻으로 정말 자주 쓰이는 표현 중 하나입니다. 자, 그 뒤에 카오라고 하면 기대다,窗은 창문이라는 단어로요. 窗的라고 이어지니 창가 쪽의 라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座位라는 건 좌석이란 뜻이거든요. 즉, 저 주세요, 창가 쪽에 기댄 좌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我要靠窗的座位. 네, 그런데 선생님, 저는 복도 쪽 자리가 좋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죠. 자, 그러면 창가 쪽에라는 窗的 대신에 복도, 통로라는 단어인 过道를 넣어서 我要靠过道的座位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께서 탑승 수속 시에 짐을 붙이라고 한다면 직원분께 저 위탁할게요 라는 我要托运이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我要 표현 또 나왔어요. 저 원해요. 자, 그 뒤에托运이라는 단어가 바로 탁송하다, 위탁하다라는 단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볼게요. 我要托运. 자, 근데 짐 위탁 시에 무게가 초과될 수 있거든요. 자, 그때 직원분께서 무게 초과입니다, 超重了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자, 이런 표현들은 귀에 우리가 익혀야 중국인이 말해도 알아들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내가 휴대하려고 하는 물건이 있는데 이게 기내 휴대가 가능한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요. 물건을 가리키면서 这个可以带上飞机吗?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바로 이것 기내에 휴대 가능한가요?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这个라는 건 이것이란 뜻이고요. 可以吗? 함께 쓰니 무엇이 가능한가요? 라는 물어보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가운데에 带上이라는 건 휴대하다, 지니다 뜻이고요. 飞机는 비행기란 뜻이었었죠. 즉 합치면 이것 되나요? 기대에 휴대하는 것이 라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가리키면서 말해볼게요. 这个可以带上飞机吗? 네, 그러면 가능하다면 직원분께서 可以라고 하실 거고요. 안 되면 不可以라고 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짐을 찾아야 하는데 공항이 너무 넓다 보니까 짐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나 헤맬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어디에서 짐을 찾나요? 在哪儿取行李? 자, 여기서 在哪儿이라고 하면 어디에서 라는 뜻이고요. 取라고 하면 취하다, 찾다 라는 뜻이고 行李라고 하니 짐이라는 뜻이거든요. 즉, 어디에서 짐을 찾을 수 있나요? 뜻 그대로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말해볼게요. 在哪儿取行李?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라도 내 짐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직원분께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我的行李不见了. 자, 여기서 짐이라는 단어 行李 앞에요. 我的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즉, 我的行李라고 하니까 나의 짐이란 뜻이고요. 뒤에 있는 不见了라고 하니 보이지 않아요 라는 뜻이거든요. 즉, 제 짐이
보이지 않아요. 그대로 사용합니다. 같이 한번 말해볼게요. 我的行李不见了. 네, 여러분 이 표현도 혹시 모르니까 준비해 가시면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준비한 표현 여기까지인데요. 자, 오늘 배운 표현들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다음에 나오는 영상의 화면을 캡처하셔서 사진첩에 쏙 넣어주시고요. 중국 여행 시에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저 창가 쪽 자리로 주세요. 我要靠窗的座位. 我要靠窗的座位. 저 위탁할게요. 我要托运. 我要托运. 이거 기내에 휴대 가능한가요? 这个可以带上飞机吗?这个可以带上飞机吗? 어디에서 짐을 찾나요? 在哪儿取行李?在哪儿取行李? 제 짐이 안 보여요. 我的行李不见了.我的行李不见了. 네, 여러분 오늘도 제가 꿀팁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중국 여행 시에는 비자가 반드시 필요해요. 이 비자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사전에 잘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중국 여행 시에는 별지 비자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일반 비자보다는 가격이 훨씬 저렴하고요. 비자 발급 절차도 간단해서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여행하실 때 이 별지 비자 이용하시더라고요. 대신에 이것은 단체 비자이기 때문에 2명 이상일 때 신청 가능하고요. 일정이 변경되어서는 안 되고 동행인과 일정까지도 같아야 한다는 점 꼭 참고해 주세요. 만약에 단기간의 여행이다라고 한다면 이 별지 비자를 알아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공항에서 사용할 수 있는 회화 표현과 팁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햇커스 중국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하단에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포켓 여행 중국어로 새로 찾아뵙게 된 햇커스 중국어 이유리입니다. 여러분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중국어 처음 시작할 때 한자와 성조 때문에 어렵고 막막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중국인들과 오고 가는 표현 사실 그리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내가 정말로 필요한 표현 몇 가지만 준비해 간다면 충분히 여행을 즐길 수 있다는 거겠죠? 저 역시 여행을 다녀온 한 사람으로서 또한 여행 중국어를 수업하는 한 입장으로서 중국 여행 가서 필요한 회화를 오늘부터 짧고 재미있게 주제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덤으로 제가 여행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나 알아야 할 꿀팁 같은 것도 전해드릴 테니까 포켓 여행 중국어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기내편입니다. 우리가 중국으로 여행을 가려면 무조건 비행기를 타야 되죠? 오늘 영상에서는 기내에서 사용하는 무엇을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표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표현들이 있는지 한번 제가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你要什么?你要什么? 물 한 잔 주세요. 请给我一杯水. 请给我一杯水. 커피 한 잔 주세요. 请给我一杯咖啡. 请给我一杯咖啡. 물티슈 주세요. 请给我湿巾. 请给我湿巾. 담요 주세요. 请给我毛毯. 请给我毛毯. 펜 하나 주세요. 请给我一支笔. 请给我一支笔. 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렇게 다양하게 중국어로 요청을 할 수 있답니다. 자, 비행기 관련 단어 먼저 짚고 가자면 먼저 비행기는 중국어로 飞机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비행기 안에 계시는 승무원 분들을
정우원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비행기 안에 건조하다 보니까 목이 자주 마르더라고요. 저 같은 분들 계시죠? 자, 그럼 승무원 분들께 저 물 한 잔 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어떻게 할까요? 자, 먼저는 손을 들고 승무원 분을 찾아요. 자, 그럼 승무원 분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你要什么? 무엇이 필요하세요? 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请给我一杯水. 자, 여러분 여기서 请给我는요. 무엇을 주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여행시 자주 쓰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꼭 기억할게요. 다시 한번 请给我. 그렇죠. 자, 뒤에 있는 이杯는 한 잔, 水는 물이란 뜻으로요. 请给我一杯水라고 하니 주세요 한 잔 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꼭 여러분 물 말고도 다른 걸로 바꿔서 요청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커피 한 잔 달라고 말해볼까요? 물 대신 커피를 뜻하는 단어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커피는 중국어로 咖啡. 그럼 해볼게요. 请给我一杯咖啡. 자, 또 여러분 저는 기내식을 이용하면서 물티슈가 항상 필요해요. 물티슈는 중국어로 湿巾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물티슈 주세요. 请给我湿巾. 좋습니다. 여러분 请给我 우리 요거 조금 더 활용해 볼까요? 기내에서 좀 춥다고 느끼시는 분들 계세요. 자, 그럼 손을 들고 담요 주세요 요청할 수 있거든요. 담요는 중국어로 毛毯 이라고 합니다. 다시 毛毯. 자, 그럼 요청 바로 해볼게요. 주세요 담요를. 请给我毛毯. 다시요. 请给我毛毯. 자, 마지막으로 도착할 때쯤 승무원 분께서 外国人出境卡라고 써있는 노란색 카드 한 장 주실 거예요. 그쵸? 바로 입국 신고서인데요. 보통은 펜까지 다 주시는데 더 필요하신 경우에는 손을 들고 또 펜 하나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자, 중국어로 펜 하나는 一支笔 라고 말합니다. 한 자루 펜이란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请给我一支笔 라고 하니 주세요 펜 한 자루 라는 표현 되겠네요. 자, 우리 오늘 배운 여행 중국어 표현 함께 따라하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앞으로 나오는 화면을 캡처하셔서 중국 여행 가시기 전에 사진첩에 쏙 넣어가시면 정말 많은 도움 되실 거예요. 자, 따라 한번 해볼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您要什么?您要什么? 물 한 잔 주세요. 请给我一杯水. 请给我一杯水. 커피 한 잔 주세요. 请给我一杯咖啡. 请给我一杯咖啡. 물티슈 주세요. 请给我湿巾. 请给我湿巾. 담요 주세요. 请给我毛毯. 请给我毛毯. 펜 하나 주세요. 请给我一支笔. 请给我一支笔. 네, 어떠셨나요? 기내에서 바로 请给我라는 단 하나의 패턴으로 다양하게 요청해 볼 수 있겠죠? 필요한 것이 있는데 말을 못하면 너무 답답하잖아요. 오늘 저 유리쌤과 배운 이 표현들을 꼭 기억하셔서 중국 여행 가서 멋지고 당당하게 요청해 보세요. 자, 여러분 이번 여행 중국어 도움 좀 많이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해커스 중국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再见! 따지하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포켓 여행 중국어 3편으로 찾아온 해커스 중국어 이유리입니다. 저희 2편에서는요. 호텔에서 체크인하는 방법과 보증금을 묻고 방 카드를 받는 표현까지 해보았어요. 오늘 3편에서는요. 중국에서 택시를 탈 때 사용하는 중국어 표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중국 택시를 생각하시면 바가지 쓰일 것 같다, 위험할 것 같다 라고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택시를 잡고 타고 내리는 순간까지
꼭 필요한 중국어 표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행 시 도움될 만한 팁도 알려드릴 테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첫 번째로는요. 택시를 이용하려면 우선 택시를 잡아야겠죠. 자, 중국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택시에 빈차라는 공처라고 쓰여진 글자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데요. 중국 택시는요. 우리나라보다 승차 거부가 좀 잦다 보니 바로 좌석에 타지 마시고 기사님께 원하는 장소에 갈 수 있는지 사전에 체크를 해봐야 돼요. 자, 어떻게 말할까요? 오늘의 첫 번째 표현입니다. 기사님, 저 어디에 가려고요. 师傅,我要去 뒤에 목적지 올 수 있어요. 자, 여러분, 师傅는요. 기사님, 我는 저, 要去는 가려고 합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즉, 师傅,我要去 하니 기사님, 저는 어디 가려고 합니다. 자, 그 뒤에 목적지인 장소만 넣어준다면 문장이 완성됩니다. 자, 예를 들어 상해에 가신다면 와이탄 많이 가시죠. 자, 그러면 师傅,我要去外滩 이라고 할 수 있고요. 북경에 천안문을 가고자 하신다면 师傅,我要去天安门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기사님께서 듣고 나셔서 好, 혹은 去, 上车 이런 표현 하실 거예요. 뭐 좋아요, 뭐 가요, 타세요 이런 표현 할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여러분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요. 미터기로 금액이 계산되어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불이 안 들어온다면 미리 미터기를 켜달라고 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표현, 打表去吧. 미터기 켜주세요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打表가 바로 미터기를 뜻하는 단어 되겠습니다. 师傅,打表去吧 라고 하시니 기사님 미터기를 켜서 가주세요 라는 표현까지 말할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여러분 미터기를 켜고 가시다 보면은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자, 그때쯤 기사님께서 到了, 도착했어요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저기에서 내려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다면 오늘의 세 번째 표현입니다. 在那边停一下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在那边이 바로 저기에서 뜻이고요. 停一下 하니 좀 세워주세요 라는 표현이거든요. 자, 그럼 만약에 여기서 내려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다면 停一下 앞에 在这边을 넣어서 在这边停一下 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자,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려주시는 곳보다 조금 더 가서 내리고 싶다면 기사님께 조금 더 쭉 가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럴 때는 再往前走 라고 하시면 됩니다. 再는 다시, 往前走 라고 하니 앞을 향해 가다 라고 해서 직진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택시에서 내릴 때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 많으시죠? 자, 그럴 땐 중국어로 请开张发票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发票가 바로 영수증이란 단어고요. 가운데에 张이라는 단어는 한 장이란 뜻이거든요. 즉, 끊어주세요. 영수증 한 장이라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근데 앞에 조금 공손한 표현으로 써요. 부탁합니다 라는 请 붙여주니까 예의 있는 표현으로 바뀌네요. 请开张发票 라고 말씀하시니 영수증 좀 끊어주세요 라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것은 좀 짐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 준비한 표현인데요. 이럴 때는 짐이 많으신 분들은 트렁크 좀 열어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 있겠죠. 자, 중국어로 트렁크는요, 后备箱 이라고 합니다. 자, 그것을 열다라는 단어 打开 뒤에 一下까지 합쳐주니 打开一下 좀 열어주세요 라는 표현 되겠거든요. 즉, 请打开一下后备箱 이라고 말하니 트렁크 좀 열어주세요 라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중국 여행 시 택시를 탈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 함께 보았는데요. 자, 그럼 오늘 배운 표현들 저와 함께 따라하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앞으로 나오는 영상의 화면을 캡처하셔서 중국 여행 가시기 전에 사진첩에 쏙 넣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따라해 볼게요. 기사님, 저 어디 가려고 합니다. 师傅,我要去
예를 들어 기사님 저 와이탄 가려고 합니다. 师傅,我要去外滩. 기사님 미터기로 가주세요. 师傅,打表去吧.师傅,打表去吧. 저기에서 내려주세요. 在那边停一下.在那边停一下. 영수증 끊어주세요. 请开张发票.请开张发票. 트렁크 좀 열어주세요. 请打开一下后备箱.请打开一下后备箱.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아주 유용한 표현 5가지 정리해두고 가신다면 택시를 타고 내리는 데까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제가 추가로 택시 이용 시에 참고할 만한 꿀팁 2가지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중국에서 택시가 색깔별로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자, 그런데 주의해야 할 색깔이 있다면 바로 검은색 택시입니다. 바로 헤이처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불법 택시로서요. 가격도 비싸고 바가지 쓰일 위험도 있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상해 같은 경우에서는요. 빨간 택시가 있어요. 이것은 개인 택시이기 때문에 사건, 사고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째 팁은요. 중국에서 택시를 잡을 때 어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중국에도 우리나라처럼 띠디 추싱이라는 콜택시 어플이 있어요. 여행 시 아시는 분들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사전에 미리 어플을 다운받아 가셔서 이용해 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중국에서 택시 탈 때 할 수 있는 표현 알차게 준비하는데 도움 되셨을까요? 언어는 자신감이죠. 배운 표현들만 잘 사용하셔도 걱정 없이 중국 여행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오늘 표현이 도움이 되셨다면 해커스 중국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再见! 가급적 빨리 가주세요.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살아남기의 해커스 친절한 지영쌤입니다. 오늘은 바로 택시에서 살아남기 편을 준비했는데요. 아무래도 여러분이 중국으로 여행을 가시거나 중국에 머무르시게 되면 택시를 이용하실 일이 분명히 여러 번 생기실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택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장을 알려드려 볼게요. 우선 택시에 탑승하시면 어디로 가주세요 라고 목적지를 말씀하셔야겠죠. 자, 예를 들어 상해, 상하이에 가신 상황에서 내가 와이탄에 가고 싶다. 여러분 그때는요. 要去外滩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자, 저 공항에 가고 싶어요. 공항에 갈게요 라고 하실 때는 要去机场 이렇게 要去 뒤에 목적지만 붙여주시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자, 그런데 아무래도 택시를 타는 건 여러분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한 경우가 많으시니까 최대한 빨리 가는 게 중요하실 거예요. 만약 6시까지 반드시 가야 한다. 그래서 저 6시 전에 반드시 도착해야 돼요. 가급적 빨리 가주세요 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我6点前必须到请尽量快点吧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7시 전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아, 제가 시간을 쫓겨서요 라고 하실 때는 7点前能到吗?我赶时间 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혹은 비행기에 쫓겨서요 라고 하실 때는 我赶飞机 라고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선생님, 차가 막히는 건 뭐라고 하나요? 아, 네. 여러분 중국도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거나 혹은 출퇴근 시간 이럴 때는 어김없이 차가 막히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자, 그때 차가 막히나요? 라고 물어보실 땐 堵车了吗? 라고 물어보시면 되겠고요. 간단하게 그냥 빠른 길로 가주세요 라고 하실 때는 请走近点路 라고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내릴 목적지 근처에 다 왔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때는 멈추다, 세우다라는 딩이라는 동사가 아주 요긴하게 쓰이는데요. 저기 앞에서 내릴게요 라고 하실 때는 请在前面停下吧 라고 하시고요. 만약에 우회전 해야 된다. 여러분 그때 우회전은 右转이라고 하시고요.
우회전해서 세워주세요 라고 하실 때는 请右转之后停车吧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유턴은요. 여러분, 유턴은 고개 돌리다 혹은 방향을 바꾸다 라는 뜻의 掉头 라고 표현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저기서 유턴해서 세워주세요 라고 하실 때는요. 请在那边掉头停车吧 라고 해주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근데 목적지에 다 온 상황은 아닌데 갑자기 나 저기 가야 돼. 내가 내리고 싶은 장소를 발견했다. 라는 상황을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때는 여기 차를 세워도 될까요? 저 내리고 싶어요. 라고 표현하시면 좋은데요. 자, 중국어로는 在这儿停车方便吗?我想下车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목적지에 저희가 다 왔어요. 내리기 전에 남은 것은 그렇죠. 결제만이 남아있는데 사실 요즘 대부분 중국인들은 支付宝를 사용하니까 제가 支付宝로 결제할게요 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때는 我用支付宝付钱吧 라고 하시면 돼요. 선생님, 현금으로 계산할게요는 뭐라고 하나요? 아, 그렇죠. 네, 여러분 아무래도 여행을 가시면 대부분 현금을 이용하실 텐데요. 현금으로 계산할게요 라고 하실 때는 아주 쉽게 그냥 간단하게 현금을 드릴게요 라고 표현하시면 되고요. 자, 중국어로는 我给现金吧 라고 해주시면 돼요. 请尽量快点吧请尽量快点吧请尽量快点吧 자,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배워봤는데요. 이 표현들 말고도 새롭게 알고 싶은 표현이 있으시면 위에 쓴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중국어 회화 강의를 포함한 450개의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꼭 놓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좋아요, 구독도 꼭 눌러주시고요. 请你们关注我们. 그러면 저는 새로운 표현들 가지고 다음 편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 大家辛苦了. 바이바이.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중국어 이유리입니다. 포켓 여행 중국어 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중국에서 길을 물어볼 때 필요한 길 묻기 회화 표현 준비해 보았습니다. 길을 물어볼 때는 먼저 저기요, 죄송한데 말씀 좀 물을게요. 이러한 표현을 먼저 하는 것이 예의겠죠? 중국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你好,麻烦问一下. 다시요. 你好,麻烦问一下. 먼저 你好 라고 하면은 안녕하세요 라는 뜻으로만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외에도 저기요 라는 뜻이 있으니까 꼭 참고해 주세요. 그 뒤에 麻烦问一下 에서 麻烦은 번거롭다, 귀찮게 하다 라는 뜻이고요. 问一下 라고 하면 좀 물을게요 라는 뜻이니 번거롭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라는 표현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你好,麻烦问一下. 네, 자, 그 다음엔 바로 길을 물어봐야겠죠? 자, 길을 물어볼 때에는 가고자 하는 장소를 먼저 말씀하시고요. 그 뒤에 在哪儿 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 在哪儿은요, 어디에 있나요? 라는 뜻으로써요, 위치를 물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장실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화장실은 중국어로 洗手间이니 그 뒤에 在哪儿 붙여서 洗手间在哪儿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또 지하철역이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다면 지하철역은 중국어로 地铁站. 여기서 地铁가 바로 지하철이고요. 站이라고 하면 역이란 뜻입니다. 즉 地铁站在哪儿 하시면 지하철역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물을 수 있겠죠. 자, 우리 이렇게 在哪儿 써서 위치를 물어볼 수 있겠지만 이 근처에 화장실이 있나요? 혹은 이 근처에 지하철역이 있나요? 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물어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표현입니다. 这附近有场所吗?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这附近이라는 뜻은 이 근처라는 뜻이고요. 有吗까지 함께하니 뭐뭐가 있나요? 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여와 이마 사이에 장소를 넣어주면 장소가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이 근처에 화장실이 있나요? 라고 묻고 싶다면 这附近有洗手间吗? 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이 근처에 지하철역이 있나요? 라고 한다면 这附近有地铁站吗?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대답은 어떻게 할까요? 있다면 有 라고 할 거고요. 없다면 没有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우리 그 다음 세 번째 표현은요. 이거 역시 길을 물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인데요. 장소 뒤에 怎么走 라는 공식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怎么 라고 하면 어떻게, 走 라고 하면 가다라는 뜻으로써요. 어떻게 가나요? 라는 뜻 되겠습니다. 자, 상해에 있는 Y탄, 만약에 Y탄을 간다. Y탄에 어떻게 가나요? 라고 묻고 싶다면 Y탄 怎么走 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지하철역에 어떻게 가나요? 라고 한다면 지하철역은 그렇죠. 地铁站이라고 했었죠. 地铁站怎么走 라고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버스 정류장을 어떻게 가나요? 라고 물어본다면요. 버스 정류장은 중국어로 公交车站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 公交车站怎么走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길을 묻는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제 오늘 배운 표현 정리 한번 해볼게요. 다음에 나오는 영상 화면을 캡처하셔서 중국 여행 가시기 전에 사진첩에 쏙 넣어주시고 중국 여행 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따라 해볼게요. 저기요, 말씀 좀 물을게요. 你好,麻烦问一下.你好,麻烦问一下. 장소 어디에 있어요? 장소 在哪儿? 장소 在哪儿? 이 근처에 장소가 있나요? 这附近有场所吗?这附近有场所吗? 장소에 어떻게 가나요? 장소 怎么走? 장소 怎么走? 네, 우리 이렇게 길을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표현 보았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중국 여행 가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꿀팁 하나 말씀드릴게요. 중국 지하철 이용 시 주의할 점인데요. 자, 우리나라와 다르게 중국 지하철은 어느 곳이든 짐 검사를 합니다. 자, 비행기뿐 아니라 지하철에서도 짐 검사를 한다라는 거. 자, 중국어로 이것을 안检, 안전검사, 보안검사라고 하니 꼭 참고해 주세요. 자, 이것은 뭐 테러, 뭐 총기, 폭탄 이런 것들로부터 안전하게 하려는 검사이기 때문에 미리 알고 가시면 당황하지 않고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편에서는 중국인들이 길을 안내할 때 많이 할 수 있는 표현들 모아서 알려드릴 테니까 길묻기 표현 2탄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저는 다음 길묻기 2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커스 중국어 이유리입니다. 포켓 여행 중국어 10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길을 물어보는 표현 보았다면 이번에는 대답편으로 준비했는데요. 자, 길을 안내할 때는 사용할 수 있는 표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오늘은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위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 가장 기본적인 표현으로 어디 어디 쪽으로 가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중국어로는 왕, 방향, 走 이 공식을 사용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 왼쪽으로 가세요 라고 한다면 왼쪽이라는 左 단어를 넣어서 왕, 左, 走 라고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오른쪽으로 가세요 라고 한다면 오른쪽인 右 단어를 넣어서 왕, 右走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가세요 라는 표현은 앞이라는 前 단어 넣어서요. 往前走 라고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아, 그리고 이 往前走 라는 표현은요. 쭉 가세요 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자, 곧바로 쭉이라는 단어 一直를 넣어서요. 一直走 라고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표현은요. 어디 어디 쪽을 향해 뭐 꺾으세요 라는 표현이에요. 중국어로는요. 왕, 방향, 拐 라고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이 拐라는 표현이요. 어디 어디를 향해 뭐 도세요, 꺾으세요 라는 표현이거든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왼쪽으로 꺾으세요 라고 한다면
왕左拐 반대로 오른쪽으로 꺾으세요 라고 한다면요. 왕右拐 라고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 외에도 뭐 큰 길을 건너세요 라는 표현도 할 수 있겠죠. 자, 중국어로 过马路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过가 바로 건너다 란 뜻이고요. 마루 라고 하니 큰 길이란 뜻이거든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큰 길을 건너다 过马路 네, 우리 그 다음 세 번째 표현은요. 걸어가면 뭔가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중국어로 走路远不远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走路라는 표현은 걸어가다 라는 표현이고 远不远 이라고 하니 뭔가요? 안 뭔가요? 라는 표현이거든요. 같이 한번 따라 말해볼게요. 走路远不远 네, 좋습니다. 자, 길을 물어보면 우리 대답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보통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뭐 5분 걸어가시면 바로 도착해요. 走5分钟就到了 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走라는 표현은 가다. 5分钟이라고 하면 5분이란 뜻이에요. 자, 이렇게 숫자 뒤에 分钟이라는 걸 붙여주면 시간의 양을 표현하게 되거든요. 또 예를 들어 10분이면 10分钟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뒤에 就到了라는 표현은요. 바로 도착합니다 라는 뜻 되겠습니다. 즉,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走5分钟就到了 네, 우리 마지막으로는요. 이 배운 표현들을 다 응용해서 한번 사용해 볼게요. 뭐 예를 들어 이런 표현 있어요. 길을 건넌 후에 그 다음에 5분 정도 걸으시면 바로 도착해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좀 긴 것 같아도요. 하나하나 끊어보면 간단하거든요. 자, 길 건너다는 그렇죠. 过马路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이라는 연결 표현은요. 然后라고 합니다. 然后 자, 그 다음 몇 분가요? 그렇죠. 5분가요? 走5分钟 바로 도착합니다. 就到了 네, 그래서 한꺼번에 말하자면 过马路然后走5分钟就到了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오늘 배운 표현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다음에 나오는 영상의 화면을 캡처하셔서 중국 여행 가시기 전에 사진첩에 쏙 넣어주시고요. 중국 여행 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따라 해볼게요. 왼쪽으로 가세요. 往左走 往左走 왼쪽으로 꺾으세요. 往左拐 往左拐 걸어가기에는 뭔가요? 走路远不远走路远不远 5분 정도 걸어가시면 바로 도착해요. 走5分钟就到了走5分钟就到了 길을 건너고 그 다음에 5분 정도 걸으시면 바로 도착해요. 过马路然后走5分钟就到了过马路然后走5分钟就到了 네, 오늘도 우리 중국 여행 시 중요한 꿀팁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행 가서 지도 어플 많이 사용하시죠? 근데 중국은 해외 IP를 차단하기 때문에 앱 사용일 때에 따라 제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행 전 미리 깔고 가면 좋겠다 하는 지도 앱 2가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바이두라는 지도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고덕 지도라는 어플이에요. 자, 어플리케이션에 띠두라고 해서 검색하시면요. 이제 이런 한자가 보이실 거예요. 바로 지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어를 잘 몰라도 길 찾기에 편하고 그 외에도 뭐 주변 맛집까지 검색이 가능하니까 꼭 한번 이 2개 사용해 보세요. 자, 오늘은 길을 물어볼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과 대답까지 알아보았어요. 자,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편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
大家好. 안녕하세요. 5분 만에 마스터하는 생활 중국어의 해커스 지영쌤입니다. 오늘은 오탄, 약속 장소 혹은 어느 특정 장소에 찾아가는 표현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배운 표현들은 어디 장소에 어떻게 가나요? 라고 해서 쉽게 말해 길 묻기 그리고 길 찾기 표현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우선 여러분 어떻게 혹은 어째서에 해당하는 중국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의문사 怎么입니다. 怎么의 경우 어떻게 무엇을 하니 또는 어째서 하니 라고 할 때 언제든지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어떻게 사용하나요? 라고 하실 때는요. 怎么用怎么用 그리고 어떻게 먹나요? 라고 하실 때는 怎么吃怎么吃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장소 혹은 길 찾기에 가장 중요한 표현인 땡땡 어떻게 가나요를 중국어로 같이 한번 말해볼 텐데요. 어떻게 怎么 그리고 가다 走 라는 두 글자 합쳐서 怎么走怎么走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중국에서 여행을 하고 있는데 만리장성에 가고 싶은데 길을 모르는 상황이다. 그럴 때는 만리장성 어떻게 가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되겠죠. 자, 만리장성은 줄여서 장성 두 글자만 사용하시고요. 중국어로는요. 장청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만리장성 어떻게 가요? 라고 하실 때는요. 중국어로 장청 怎么走 장청 怎么走 만약 여러분 화장실이 너무 급한데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다. 그럴 땐 얼른 화장실 찾아보셔야겠죠. 자, 화장실이라는 단어 살펴볼 텐데요. 손을 씻는 곳이라고 해서 아주 우아하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씻다라는 시 동사의 손, 手 그리고 방 혹은 칸이라는 뜻의 间 더하셔가지고요. 洗手间 다시 한번 洗手间 이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화장실 어떻게 가나요?는 문장으로요. 洗手间怎么走洗手间怎么走 마지막으로 은행 어떻게 가나요?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은행이란 단어는 우리말과 아주 유사하게 인항이라고 발음해 주시면 되고요. 자, 성조는 이성 올려서 인항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은행 어떻게 가나요?는요. 중국어로 银行怎么走 다시 한번 银行怎么走 자, 그렇다면 상대방의 대답 한번 들어보셔야 할 텐데요. 만약 여기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다. 그러면 아마 앞으로 쭉 가세요. 혹은 왼쪽으로 가세요 등의 안내를 해줄 거예요. 가장 중요한 단어는 어디 방향이라고 할 때 쓰는 왕이 되겠고요. 자, 이 왕이라는 글자 뒤에다가 방향을 끼워 넣어서 대답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가세요 라고 하실 때는요. 往前走 다시 한번 往前走 오른쪽으로 가세요 라고 하실 때는요. 往右走往右走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걸어갈 수 없는 거리다. 그럴 때는 버스를 타세요 혹은 지하철을 타세요 라고 안내하면 되겠죠. 대중교통을 타다 라고 할 때는요. 坐 라고 해서 앉다 혹은 타다에 해당하는 이 한자 사용하시면 되는데 무엇을 타세요 라고 하실 때는요. 坐什么什么吧 자, 여기 사이에다가 대중교통을 끼워 넣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버스 타세요 라고 하실 때는요. 坐公共汽车吧 다시 한번 坐公共汽车吧 지하철 타세요 라고 하실 때는 坐地铁吧坐地铁吧 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 아주 간단하게 두 문장으로 핵심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례합니다. 은행 어떻게 가나요? 라는 문장은요. 말씀 좀 묻겠습니다. 실례합니다. 라고 하실 때는 请问 붙이셔가지고 请问银行怎么走 다시 한번 请问银行怎么走 자, 그러면 쭉 앞으로 가다가 신호등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자, 이렇게 한번 말해 볼 건데요. 이때는 쭉 일직선으로 라는 뜻의 일직선 가져오셔가지고 一直 이거 붙이시면 되거든요. 문장으로는 一直往前走 다시 한번 一直往前走 라고 말씀하시고요. 자, 신호등이라고 하는 거는요.
빨강, 초록 등이라는 뜻의 홍, 류, 땅. 다시 한번 홍, 류, 땅. 자, 이 글자 사용하셔가지고요. 신호등에서 라고 하실 때는 在红绿灯, 在红绿灯. 오른쪽으로 가세요. 往右走. 다시 한번 往右走. 자,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문장으로 한번 합쳐볼게요. 一直往前走，在红绿灯往右走。 다시 한번 一直往前走，在红绿灯往右走。 혹은 오른쪽에서 꺾으세요 라고 하실 때는 往右拐 라는 표현도 가능하니까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이렇게 몇 가지 표현만 활용하시면 충분히 길을 묻고 대답을 들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 배운 길 찾기 관련 표현들 꼭 기억해 두시고요.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해 드릴 테니까 주저 말고 질문,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편 생활중국어 5분 정복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大家辛苦了，谢谢。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포켓 여행 중국어의 이유리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기내에서 요청하는 회화 표현 봤는데요. 오늘은 중국에 도착해서 예약해 놓은 숙소, 호텔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호텔에서 사용하는 표현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그럼 오늘 저 유리쌤이 호텔에서 사용할 때 필요한 표현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저 체크인 할게요. 我要登记入住. 저 체크아웃 할게요. 我要退房. 인터넷에서 예약했어요. 在网上预订了. 여권 보여주세요. 请出示您的护照. 여기 객실 카드입니다. 这是您的房卡. 이런 표현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먼저 볼게요. 호텔이라는 단어, 중국어로는 지오디엔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오디엔 들어가서 프론트에 도착했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말 무엇인가요? 그렇죠, 바로 저 체크인 할게요 라는 표현인데요. 중국어론 我要登记入住라고 말합니다. 자, 앞에 있는 여러분 我要라는 표현은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여행에서 我要라고 말하면 뭐뭐를 할게요 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꼭 기억할게요. 자, 반대로 체크아웃은요, 退房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 체크아웃 할게요 라는 표현 我要退房이라고 말씀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만 말씀하고 끝내지 마시고요. 저 인터넷에서 예약했어요 라는 말도 같이 해줄게요. 자, 보통은 사전에 다 온라인에서 예약을 하고 오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중국어로 我在网上预订了. 여기서 我라는 표현은요, 저, 나란 표현이고요. 在网上은 인터넷에서, 온라인에서 라는 표현이고요. 预订了라는 표현은 예약했어요 라는 뜻입니다. 즉, 저 인터넷에서 예약했어요.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我在网上预订了. 자, 그럼 직원분께서 바로 여권 보여주세요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중국어로 여권은 후자오라고 합니다. 이 단어를 꼭 기억할게요. 자, 그럼 여권 보여주세요 라는 표현은요, 请出示您的护照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징은요, 뭐뭐를 부탁합니다 라는 please, 매너 있는 표현이고요. 出示라는 것은 제시하다. 무엇을요? 护照, 여권인데 您的护照라고 하니 당신의 여권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즉, 보여주시길 부탁해요. 당신의 여권을요. 이렇게 말해볼게요. 请出示您的护照. 그렇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중국 호텔은요, 보증금을 따로 받거든요. 자, 금액은 조금씩 다르지만 한 1박에 500위안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로는 약 9만 원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보증금은 중국어로 야진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다른 말을 못 들어도 이 야진이라는 단어 꼭 기억해 주세요. 물론 여러분 보증금은요, 퇴실할 때 다 받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근데 만약 체크인할 때 보증금 영수증을 주신다면 꼭 그것을 챙겨주시고 체크아웃 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직원분께서 방키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这是您的房卡. 네, 여러분 여기서 방카가 바로 방카드, 방키인데요. 这是라는 것은 이것은 뭐뭐입니다. 근데 방카 앞에 您的 붙여서 您的房卡 하니 당신의 방키 되겠네요. 这是您的房卡. 여기까지 하면 이렇게 체크인이 끝나게 됩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자,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오늘 배운 여행 중국어 표현 함께 따라하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저 체크인 할게요. 我要登记入住. 我要登记入住. 저 체크아웃 할게요. 我要退房. 我要退房. 인터넷에서 예약했어요. 在网上预订了. 在网上预订了. 여권 보여주세요. 请出示您的护照. 请出示您的护照. 여기 객실카드입니다. 这是您的房卡. 这是您的房卡.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복잡한 것 같아도 체크인 할게요, 체크아웃 할게요 이런 표현과 인터넷에서 예약했어요 라는 표현, 그리고 후照, 여권, 야진, 보증금까지 이런 것만 기억하신다면 호텔에서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젠 잘 하실 수 있으시겠죠? 오늘 유리쌤과 배운 이 표현들 꼭 기억하셔서 멋지고 당당하게 요청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영상이 도움 많이 되셨다면 해커스 중국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할게요. 再见!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뭐예요?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살아남기의 해커스 중국어 친절한 지영쌤입니다. 평소 궁금했지만 찾아볼 생각은 못했던 진짜 중국인들이 쓰는 회화 중국에서 살아남기 편. 오늘의 주제는 바로 호텔에서 살아남기입니다. 아무래도 여행을 가게 되면 공항을 떠나서 이제 가장 먼저 가는 곳이 대부분 호텔이실 거예요. 사실 호텔에서는 영어가 통하는 곳도 분명 많아요.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영어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자, 저와 같은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테고요. 또 우리가 그래도 중국어를 조금 아주 조금 하기도 하고 또 여기는 중국이고 하니까 이제 현지에서 통하는 중국어로 호텔 직원들과 얘기를 해보자 라고 해서 준비한 호텔 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황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호텔에 도착을 했어요. 자, 종업원이 입구에서부터 니하오 하면서 반겨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니하오 하면서 들어가시는 거죠. 자, 일단 가장 먼저 체크인부터 해보실 건데요. 프런트 데스크라고 하죠. 일단 지엔타이라는 곳에 가셔가지고 저 체크인 하려고요 라고부터 말씀하시면 되는데 자, 저 체크인 할게요 라는 말은요. 我要办理入住 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이때 종업원이 뭔가 다시 더 말을 시킬 수도 있는데 그 전에 혹시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먼저 선수를 치셔야 돼요. 자, 먼저 제가 저 예약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게 좋겠죠. 그때는 订好了房间 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아마 이제는 종업원분이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아, 어떤 사이트에서 예약하셨어요?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때 아마 在什么网站上订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在 땡땡땡 网站上订的 이렇게 저는 땡땡땡 사이트에서 예약했어요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고요. 사실 이제부터는 뭐 굳이 말이 필요 없이 그냥 여권만 보여주시면 게임이 끝나니까 이제 여권이라는 단어, 호자오 이 단어만 잘 기억하셨다가 만약에 종업원분이 出示一下您的护照 이런 식으로 뭔가 문장을 말했는데 자, 이 문장은 여권을 보여주세요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때 이러면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호자오가 들린다. 그러면 여권을 내밀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얘기하다가 가격이 어쩌고 저쩌고 뭐 1000위안이니 뭐 야진이 어쩌고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나는 분명히 계산을 끝냈는데 또 가격이 어쩌고 얼마 돈을 내라고 왜 그러는 거지? 하면 여러분 그때는 당황하지 마시고요. 이 한 단어
야진이라는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야진은 보증금을 의미하고요. 어차피 체크아웃 하실 때 돌려받는 금액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격은 알고 가셔야 하니까 多少钱的押金이라고 물어보시고 카드 내미시면 돼요. 자, 그리고 좀 중요하죠. 자, 조식 포함인가요? 여러분, 조식 포함, 불포함을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조식은 早餐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조식이 포함됐어요? 안 포함됐어요? 라고 하실 때는, 含不含早餐 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이미 예약할 때 대부분 포함, 불포함 체크를 한 채로 예약을 하셨을 테니까, 사실 딱히 말씀하실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 그리고 요즘 대부분 중국 호텔들은 와이파이를 포함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와이파이 비번만 알고 가시면 되거든요. 와이파이는 사실 중국어로도 그냥 와이파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와이파이 미마라고 해서 비밀번호 미마 이렇게 쓰시면 돼요. 즉 그러면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뭐예요? 라고 하실 때는 와이파이 미마 是什么? 아니면 와이파이 미마 是多少?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호텔 종업원에게 질문할 수 있는 것 중에 근처에 있는 식당을 추천해 주실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자, 여러분 그때 쓸 수 있는 문장은요. 能给我推荐一个附近的饭店吗?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고요. 자, 만약에 一个附近的饭店이라고 하면 근처에 있는 식당이지만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청도, 칭다오에 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유명한 식당이라고 할 때는 青岛最有名的饭店 이런 식으로 바꿔 쓰실 수 있고요. 자, 만약에 여기 왔는데 한국 음식을 먹고 싶어. 그러면 我想吃韩国菜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체크아웃이라는 거는 退房 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退房以后 체크아웃 한 다음에 비행 시간이 아직 조금 남아있다. 여러분 그때는 호텔에다가 짐을 조금 보관해 두셔야 되잖아요. 자, 그때 아주 간단해요. 보관하다라는 말은 保管이라고 하셔서 这儿可以保管行李吗? 라고 물어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짐을 맡기고 아주 편하게 놀다 오시면 되겠습니다. 와이파이 密码是什么? 와이파이 密码是什么? 와이파이 密码是什么? 자, 이 표현들 말고도 새롭게 알고 싶은 표현이 있다 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大家关注我们. 자, 그러면 저는 새로운 표현들 가지고 다음 편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大家辛苦了. 바이바이.